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 한 빌딩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비교적 안전했었는데 로켓 2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르비우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 중인 폴란드에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침공 이후 집중 공격을 받은 마리우폴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친척들과 이웃들을 임시 무덤에 묻고 있습니다. Никто никакой помощи не помогал. Квартиры горели, просили, тушите, помогайте. Никто это не делал. Умирая на глаза, ни воды, ни есть, ничего.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도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시민 200여 명이 숨졌고 전기와 가스도 끊겼습니다. 이르핀에선 부상자와 주민 일부가 빠져나와 수도 키이우로 후송됐습니다.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Это ужасно, короче. 2 дня мы вообще с подвала не выходили. То так хоть выходили, а то вообще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бомбежка. 이런 무차별 공격이 한 달이 넘었지만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는 물론 항구 도시 마리우폴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고전 중인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에서 일종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I think he is a war criminal. 현지 시간 지난 16일 저녁 미국 백악관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처음 지칭한 바이든 대통령. 이후 폭력배, 독재자, 학살자로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그리고 푸틴 정권 교체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독재 정치를 부각해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푸틴 정권 교체 시사는 푸틴 대통령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부정적 파장이 커서 미 행정부는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President, the White House made the point last night that, quite simply, President Putin cannot be empowered to wage war or engage i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do not have a strategy of regime change in Russia.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을 겨냥한 과격한 표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Pour ne pas que la situation dérape. Je n'utiliserai pas ce genre de propos parce que je continue de discuter avec le président Poutine. Parce que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푸틴 정권 교체까지 나간 바이든의 날선 표현이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인지 말실수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휴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가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Bundan sonra da devam ettireceğiz ve bütün gayretimiz bu iki lideri bir araya getirmek suretiyle özellikle de bir barış atmosferini oluşturmak. 터키는 양측이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Говорити змістовно, терміново, чесно і заради результату, а не заради того, щоб тягнути час. 러시아 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협상을 통해 휴전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I was hugging my mom and trying to hold back my tears. At least she's somewhat safe here. The rest of the family is in Mariupol. We were talking to my grandma on the 1st of March. It was her birthday. She was born in 1943, so it would be very sad if she didn't survive this war as well. I was naive enough to think that no one would ever attack Ukraine because we have a powerful ally, Russian Federation. No one would even dare. It feels like a stab to the back. I hope. Это для меня ужасно. Я, знаете, как взяла и вот кусок сердца вырвала. Я их отправила, я не знаю, как это будет, что это будет. Понимаете?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Або, наприклад, для розпізнавання обличчя вбитих російських. 미국 클리어뷰 AI사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전사한 러시아 군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가족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가족들이 전사자의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Заходимо в акаунти людей, які загибли, і через ці акаунти знаходимо родичів і розповідаємо про те, що вони, їх, скажімо, солдати тут загибли, близькі, що вони забрали. 하지만 인도적 목적의 심리전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이번 전쟁에서 498명이 전사했다는 공식 발표 이후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15,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안면 인식을 통해 몇 명의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온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점심시간 길거리에 울리는 음악 소리가 직장인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파랑과 노랑, 우크라이나 국기색 마스크를 쓴 연주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가와 민요에서 우리가락 아리랑까지 다양한 멜로디를 선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서울 정동길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열립니다. 마치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화여대 음대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들이 릴레이 연주에 담는 마음은 하나, 평화입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그냥 이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도 또 심각성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릴레이 연주지만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길어질수록 전쟁이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부경대도 평화기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바리톤 박대용과 바이올린 김주영 등이 협연한 이 무대 역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한 무대로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또 대구시립교향악단이 평화의 빛 콘서트를, 사단법인 오페라인 제주가 연주의 피스 투 우크라이나를 여는 등 평화를 기원하는 선율이 전국을 적시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무대에는 우크라이나 국립 키이오 차이콥스키 음악원 출신 첼리스트도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서 피아니스트 손여름도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파란색과 노란색 드레스로 무대에 올라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감미로운 멜로디가 강력한 메시지를 싣고 평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꿀벌 수만 마리가 모여 사는 벌통 속에 수벌의 머릿수는 수천 정도. 그중 여왕벌의 선택을 받는 건 단 한 마리뿐입니다. 남은 수벌은 벌통 안에서 꿀만 축내며 벌통한 무임승차자로 전락합니다. 숯벌은 그 여왕벌하고 교미할 때만 이게 필요로 해서 우리 양봉업자들이 젤로 필요가 없어서 자꾸 이제 변해버리고 그러고 제거시켜 버려요. 이제 꿀만 먹고 저 가나들이 노리니까. 이런 수벌을 번데기 시절에 미리 벌통에서 꺼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가 풍부한 먹을거리가 됩니다. 외부 환경과 차단된 무균 상태로 자라 위생적인 것도 장점입니다. 번데기 자체로 먹거나 가루로 갈아 식품 첨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연구해보니 고추장과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수벌 번데기를 첨가한 고추장 제조 기술로 특허를 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서는 감칠맛이 3배 정도 우수하였고, 그다음에 신맛과 짠맛이 기존 고추장 대비 한 1.5 정도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양봉 농가는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애물단지였던 수벌이 거꾸로 효자 노릇을 할 길이 열린 겁니다. 수벌 번데기를 일반 식품 원료로 등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쉽게 누엘젤이 화분, 꿀 이런 것들만 소득이 되는데 애벌레가 소득 창출이 되니까 우리는 엄청 좋죠, 농가로서. 번데기로 그 쓰임새를 찾은 수벌. 곤충을 먹는다는 편견을 넘어 양봉 농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화제 개막 영화는 피트 모티머 감독의 알피니스트 마크 앙드레 르클렉입니다.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폭포를 오르내리는 젊은 등반가의 2년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폐막 영화는 안드레 헤르만과 카트린 밀란 감독의 나이트 포레스트. 두 소년이 산행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연기와 음악이 잘 어우러진 따뜻한 영화입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 수가 예년보다 각각 6편과 4편 늘었습니다. 42개국 148편의 영화가 소개됐는데요. 주요 산악 영화제 화제작과 그다음에 올해 베를린 영화제나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영화들도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대 행사도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감독과 관객의 만남과 영화 관련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400대 드론이 군지 비행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영남 알프스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전용 상영관과 야외 상영관을 찾아 영화를 직접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영화제가 되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복합 웰컴 센터의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그런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영남 알프스 자락 복합 웰컴 센터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봄꽃 향연에 맞춰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중세시대 왕궁과 마을이 레고 장난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투가 시작될 듯한 해적선도 보입니다. 레고 블록으로 구현한 도시부터 영화로 잘 알려진 닌자 마을도 모두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청룡열차 등 신나는 놀이기구도 알록달록 레고 블록 옷을 입었습니다. 해적목마를 타서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또 올 거예요. 지난 2011년 첫 삽을 떠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 문화재 발굴 문제와 회계부정, 뇌물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7년이나 더 걸려 1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레고랜드의 준공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테마파크 주변으로는 호텔과 콘도, 선사시대 유적지를 살린 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섬 전체가 거대한 테마파크로 만들어질 예정.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다리 하나라 관광객이 몰리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엔 강원도청 직원과 가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완료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앞으로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어린이날 정식 개장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37번 고속도로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를 뜻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위도상 38선과 근접한 위치라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기념도로 명명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고속도로 표지판 지정 설치를 승인하기까지 한인 동포들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의 참전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Current generation children's parents weren't even born then. So it's long back in the past. I try to bring it forward to them.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군은 180여만 명. 당시 유엔군의 90%를 넘는 규모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교과서 대부분에 제대로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전쟁을 이른바 잊혀진 전쟁이라 부릅니다. 참전용사들은 차세대 교육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ngaged in educational transactions and instruction as enabled amidst the problems relating to COVID-19. Unfortunately, they don't teach the Korean War in school, or any war for that matter. But I hope they remember what happened over there and everything else.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는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유미입니다. 새하얀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섬입니다. 야자수 아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리핀 자국민들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제선 하늘길은 막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은 문을 연 덕분에 최근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We wanted to unwind. Life in Manila is hard, especially during COVID, so we wanted to de-stress.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쇼핑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매년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보라카이. 국경 봉쇄로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Obviously, if we're dealing with a closure or a lockdown, this has a massive impact for all of the restaurants, for the hotels, but even the banks, anyone that's connected towards that tourism. So it had massive impact, and I think basically the island stood still for the past 2 years. Well, it definitely declined, but we did stay open for the whole time. So Noni stayed open. We continued to do takeout and delivery for the local people that live here. 한인 여행사들도 대부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거나 폐업을 한 곳도 많습니다. 문을 닫은 상가 앞에선 보따리상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늘길이 열릴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관광업 종사자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4월에 오프 이제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주실 걸로 생각해서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취소됐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 좀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was the time that the island regenerates itself. It's like healing that less trash, less pollution, and the sea turtles and then some baby sharks were already seen at the beach area nestling. 보라카이 관광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률은 99%가 넘고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일일 확진자 수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으로 다시 전 세계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YTN 월 김미루입니다. 조강의 역사와 생태를 담은 전시관은 화려한 빛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김포의 과거로 떠나는 VR 체험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오면 드넓은 한강하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김포 최북단 해발 150m에서 바라보는 비경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녘 땅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북한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네요.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빨리 평화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공사 중이었던 외부 공간도 최근 단장을 마쳤습니다. 완만한 경사로에 조성된 생태 탐방로도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별 모양 조명을 단 탐방로는 과거 애기봉에 서 있던 평화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떴습니다. 5개 주제를 가진 테마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을 반길 예정입니다. 평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김포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차별 입장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산속에 들어간다, 출가한다는 입사는 권진규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사찰에 들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끊기 위한 일주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불상은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머리와 고려 초기 철조 열의 좌상의 몸통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의 공조는 곧 현세와 내세가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5면으로 구성된 기사는 비대칭적인 말머리와 양옆면의 다른 모습이 특징입니다. 한쪽 면은 얼굴이 잘 보이는 말에 앉아있는 자세이고 다른 한쪽은 팔로 말머리를 감싼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수행자처럼 규칙적으로 창작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만들어낸 자소상도 눈길을 끕니다. 51살에 목숨을 끊은 천재의 탄생 100주년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각, 회화 등 240점을 선보였습니다. 생생한 창작의 기록인 드로잉북도 여러 권을 관람용 영인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칠로 방습, 방부 효과와 함께
광택을 내는 전통 기법인 건칠 작품도 테라코타와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진규 작가를 비운에 간 천재 작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의 작품의 제작 과정을 가능한 한 자세하고 길고 넓게 펼쳐 보이도록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작품을 되찾은 유족들의 기증 덕분에 더욱 알찬 전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그런 공적 자산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간직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서울시립에 기증해서 크게 전시를 열게 돼서 참 속이 후련합니다. 7월 하순부터 광주 순회전이 열리는 데 이어 내년에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 상설 전시장이 설치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